를 보면서 제가 조금 캡처를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은 일단 기사의 전반부에는 이 결승골을 꽂아 넣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외신이 극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이 이 토트넘 고공행진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토트넘의 캡틴이 본머스전 승리에 쐐기를 박으면서 아시안컵으로 간다. 평점도 높았대요. 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평점 8.0을 부여했고 로셀소에 이은 2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풋모 역시 이 손흥민에게 7.9점, 평점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후스코어드닷컴도 손흥민에게 8.0으로 주면서 로셀소에 이은 2위로 지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평점상으로 볼 때는 높은 평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8.1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봤을 때 8.0이라 했는데, 일단 8.1이었습니다.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로세소 같은 경우에는 8.3점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이제 평점상으로는 보이는데, 뭐 나머지 팀원들은 다 7점대를 받았고, 그리고 호드리고 벤창쿠르 같은 경우에 6.4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구나. 라고 이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BBC. 그러니까 영국 최대 언론인 BBC 같은 경우에 손흥민의 활약을 평가절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평점을 매겼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날 토트넘에서 출전한 선수는 교체 자원까지 모두 16명이 뛰었고 손흥민의 평점이 16위, 그러니까 꼴찌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BBC는 6.53점을 부여했고, 야, 이게 풀타임 뛰고 결승골 주인공에게 매긴 점수라고 하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어떤 전제가 있는데, 풀타임인데다가 골까지 넣었는데, 그런데, 야, 이거 최소 평점, 말이 되냐. 평점 1위는 데스티니 우도기로 7.61점을 받았고, 그 다음이 로셀소, 그 다음이 파페마타사르, 그 다음이 굴리에모 비카리오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골 주인공이 히샬리송도 7.37점으로 손흥민보다 한참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투입된 선수들보다 손흥민 선수 평점이 낮다. 그러니까 시간 벌기용으로 투입된 선수인데, 이 다이어 그리고 뭐 그 벨리즈 같은 선수들도 있는데, 아니 손흥민의 평점이 이 선수들보다 낮은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평점은 실제로 6.53점으로 이제 최하치가 맞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것도 맞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평점이 어떻게 매겨지는 건가?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축구 유튜브를 한 3년 동안 해오면서 이 평점이 왜 이렇게 다른지를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자, BBC만 하필이면 노를 외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 BBC라는 언론 자체가 지금 손흥민을 평가절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평점 장난질 아니냐, 이 손흥민 죽이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오해를 조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필요 없는 오해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건 사실입니다.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그리고 평점상으로도 좋은 활약을 한 건 사실입니다. 골도 넣고 키패스도 넣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평점이 낮았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봤을 때,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이 슈퍼스코어나 아니면 후스코어드 같이 이 평점을 실시간으로 내는 곳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공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록한 스탯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선수의 평점이 기록됩니다. 무슨 뜻이냐? 골, 어시스트, 뭐 점유율, 슈팅, 패스 성공률, 드리블, 경합, 태클, 코너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뭐 턴오버 등등. 이런 것들이 선수들의 평점에 이제 이 기계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주 기계적인 책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기들에 대한 이 평점을 매기는데, 동시에 그 평점을 매기려면은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기계적인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하는 거고, 뭐 골을 먹히면은 또, 혹은 뭐 치명적인 실책을 하거나 뭐 페널티킥을 실축하면 1점 감점,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역대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선수가 몇 점을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계적인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 바로 이 사람, 이 골키퍼인데 0.9점을 받았습니다. 와, 0.9점. 아니, 팀원들은, 자, 공격진은 6.7점,
미드필더진은 이제 5.7에서 6.7 뭐 등등 이렇게 점수를 받았고, 이 수비진이 이제 전부 다 낮은 점수를 받긴 했습니다. 4점대 이 점수. 그리고 중앙 수비수인 이 산토스 선수는 3.3점을 받았는데, 야, 골키퍼가 0.9점을 받았단 말이죠. 아니 이게 뭐 1점 만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점 만점인데 0.9점이에요. 와,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지브롤터와 프랑스의 경기에서 프랑스가 14대 0으로 이긴 이 경기에서 이 골키퍼가 실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기계적으로 평점을 계속 깎은 거죠. 실점 마이너스 1, 실점 마이너스 1 뭐 이러다 보니까 0.9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 이게 어쨌건 기계식으로 책정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이 본머스전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통계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하나의 골을 넣고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43개의 터치 중에 이제 35개의 패스, 그중에 또 하나 빼고는 다 정확한 패스를 넣고 키 패스도 2개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턴오버도 4개밖에 없었습니다. 평점이 낮아질 어떤 요소도 별로 없었고 높아질 만한 요소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BBC 같은 경우에는, 자, BBC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BBC 스포츠를 보고 있는 독자들이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후에 이 플레이어 퍼포먼스, 이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에 대해서 레이팅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BBC의 평점은 그 경기를 보고 난 직후에 몇 분 동안 열리는 그 평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참여한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로 인해서 나오는 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게임이 진행되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BBC 같은 경우에는 평점이 쭉 안 열리다가 경기가 끝났습니다, 평점 매겨주세요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평점을 각자 매기게 돼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BBC 스포츠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BBC 스포츠의 플레이어 레이터, 그러니까 선수 평점 측정기,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선수들이 어쨌건 그 경기가 끝난 뒤에 파이널 휘슬, 그 마지막에 이 호루라기를 분 다음에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는지에 대해서 레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스코어가 라이브 콘솔, 그러니까 그 BBC의 이 경기 직후에 딱 들어가 보시면 평점이 계속 바뀌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못했다고 생각해, 이러는 사람들이 막 이제 투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평점이 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날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잘한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뭔가 그 심리적인 걸로 봤을 때는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이제 주를 이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이어가 손흥민보다 높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무 쉽습니다. 다이어는 여러분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죠. 다이어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한 골밖에 안 먹혔습니다. 여러분 다이어가 들어왔는데 토트넘이 안 졌어요. 여러분들 다행 아닙니까? 이 심리적으로 이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이, 야, 다이어 너 한 골밖에 실점 안 했어? 야,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경우, 자, 1분에 손흥민 선수가 바로 득점 기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측면적으로 이제 공이 전개가 됐고, 이게 이제 크로스로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걸 찾는데 옵사이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놓칩니다. 야,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다고? 물론 쉽게 넣을 수 있는 골 아닙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자주 봐가지고 이 정도 골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높은 이 코리안 스탠다드가 생겼을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공이긴 하죠. 근데 여하튼 이거를 놓치면서 이 크로스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놓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초반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제 25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스루 패스가 간 건데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받아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존슨을 보다가 이거 슈팅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결국에 슈팅을 하기는 했는데 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렸죠. 이거 아쉽지 않았습니까? 아쉬웠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브래넌 존슨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달려 들어가가지고 평소에 그 좋아하는 그 굉장히 빠른 드리블로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마무리하면 되는데, 야,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이 상대 수비수도 따라 붙고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건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BBC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You can't keep giving him opportunities. 이 손흥민 선수한테 그렇게 기회를 자주 줘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무슨 뜻이냐? 그 전에 손흥민 선수가 꽤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넣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점이 낮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성적으로는 잘했다,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땐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평가할 때, 야, 너 이건 넣었어야지.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하는 어떤 그 스탠다드가 있는데 솔직히 좀 스탠다드 이하였다 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BBC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높은 평점을 줬다라고 하면은 와, 팬들이 생각보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없구나. 기대를 못 충족시켜줬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와, 생각보다 높게 줬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야, 최하 평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머스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 정도는 해줬어야지 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줄을 이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손흥민 죽이기, 그러니까 영국 언론이 막 손흥민을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향한 기대치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을 넣었냐 말았냐 정도로 이제 높은 평점을 받는 거는 이러한 어떤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골을 많이 넣었다 안 넣었다 이 부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놀라운 구독자분들은 그 BBC에서 그렇게 평점이 나온 거는 뭐 언론이 막 평가 절하를 한 게 아니라 그 팬들이, 그러니까 경기 직후에 그 흥분해 있고 막 그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그 팬들이 그 경기 끝나고 굉장히 짧은 시간 열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 평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BBC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 투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 그런 부분들 실시간에 또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객관적인 이 선수는 한 이 정도 한 것 같고 이 선수는 이 정도 한 것 같다라고 최대한 매겨주시면은 또 BBC 평점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객관적이어봤자 사람이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까? 어쨌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BBC 스코어는 그런 면에서의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평균 평점을 보여주는 어떤 그 소파 스코어의 부분이나 아니면 BBC의 부분이나 저는 뭐 각자의 어떤 쓸모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손흥민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콘텐츠가 유익하거나 또 재밌다고 느껴지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